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트 트랙 문제. 이것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패스트란 것이 빠르게, 트랙은 돌린다. 빠르게 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굉장히 법안을 처리하려면 난리를 벌였지 않습니까? 서로 맞고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런 패스트 트랙안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이 정계특위라든지 그리고 사개특위라든지 여기에서 지정이 될 경우에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330일 안에 국회 자동 본회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0일 안에 국회 본회에서 일단 표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바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패스트 트랙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민주당,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좀 무슨 말이죠. 공수처, 공수병,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감상으로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직 간부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공수처에서 바로 수사도 하고 또 기소도 하는 그런 법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기소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일단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공수처가 굉장히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현재 제대로 수사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상옥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말 안 듣는 검사라든지 또 판사라든지 또 경찰청 고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옥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법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현대판 나치의 캐슈타포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기 말 안 듣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렇게 좀 달려들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도가 앞으로 그 의지에 따라서 판사나 검사나 무조건 잘못하면 때려잡아 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바로 공수처 법안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민정수석 조국이 이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잡아 넣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야당 3당들, 실제 야당 3당이라 해도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또 정의당 3당은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에 하나 슬쩍 던져주고 자기는 선거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 3당은 조금 작은 정당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길 경우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3당에서는 이 공수처 법안을 던져주는 대신에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계특위 그리고 사개특위 이 두 가지 특위가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죠. 여기서 일단 18명의 위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을 얻어서 만일 이것이 지정이 될 경우 공수처 법안은 앞으로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또 아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으로 지금 장애 집회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에 지금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면 좀 기분은 안 좋지만 바로 친여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4%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통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조사할 때 4%가 올랐고 민주당은 4%가 또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용감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선거법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 합의를 했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놀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합의가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전력을 다 함께 모아서 지금 대포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와 이렇게 달라졌나. 이전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서의 자유한국당은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넘어가는 일종의 샌님 그리고 웰빙당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완전 체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문제가 생겼을 때 철야를 하면서 또 각 조를 만들면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애국 시민들에게 좋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힘이 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패스트트랙 이 문제는 바로 바른미래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전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정계특위나 사개특위 여기 모두 각각 18명의 특위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각 2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7명이 반대하더라도 11명이 찬성할 경우에 바로 법안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일 안에 국회 상정해서 국회 포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여건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막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전에 사개특위에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자기는 이 정계특위에서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펑크가 나면 이 법안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의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으로 바로 대체시키는 이것을 바로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가
사보임인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리고 오신환 의원을 또 지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여러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 권은희 의원이 자기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좀 탐탁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히니까 이 권은희 의원도 사회보복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완전하게 바꿨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모두 29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6명이 사고의원으로 지정이 돼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지난번 투표를 했죠. 자기들끼리 의총을 해서 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패스트 트랙에 찬성했고 1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당론은 아니지만 과반수로 인해서 바른미래당의 일종의 방안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하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 트랙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23명 가운데 이렇습니다. 일종의 계파를 보면 호남파가 있고 또 안철수계 파가 있고 또 바른미래당 원파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바른미래당 원파 그리고 안철수파, 이 밖에 전라도 호남파 가운데서도 한 명 정도 소수가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패스트 트랙을 몰고 나가려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또 이 사보임에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통과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과 지금 성추행 그런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전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실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선거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법들입니다. 선거법이란 것은 이전만 하더라도 각 당이 서로 협의와 그리고 상호의 신뢰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선거법이란 것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음 총선에 나가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선거법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소수당이지만 득표율이 높은 그런 정당이 많은 의원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정의당이 되겠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익을 볼지 또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일종의 호남이라는 텃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손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많은 지역구 출신 의원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감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감소하는 만큼 그 의원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속을 들여보면 굉장히 서로 논점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선거법을 그냥 던져주고 자기들은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공수처 법에 대해서 아주 모든 전투력을 다 불어넣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처럼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약한 정도의
공수처 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 집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 말 안 듣는 그런 판사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도 상당히 많은 쪽이 좌파 판사들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애국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굳건하게 자기 뜻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경수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우파 판사, 애국 판사들이 또 과감하게 자기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어떤 족쇄를 추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목을 찌우는 그런 검사, 문제를 만들어서 도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법입니다. 공수처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아주 이렇게 되면 검사도 잡아넣을 수 있고 판사도 잡아넣을 수 있고 또 경찰의 고위 간부도 잡아넣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정권 유지 차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대신에 선거법을 개정하면 자신들이 약간의 피해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또 불구하고 공수처를 통과시키자. 이것이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또 문재인의 또 속셈이기도 합니다. 또 조국의 속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에, 이런 법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 이면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을, 20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선진화법 위반 등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7명을 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이후에 또 민주당은 추가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한 5년 살아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5년은 또 좋다. 50년 또 살겠다.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50년 또 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조정권, 이것이 만일 통과될 경우에 정말 자유우파 애국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과 검찰 수사조정권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을 가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은 아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는 계속해서 경찰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찰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버닝썬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경찰은 자기 수족 자르기에 그렇게 과감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러졌던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 진전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경찰은 아무래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눈치 보기가 급급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검찰도 문제가 많죠. 실제 정치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고든 그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옳고든 검사들이 부정과 비리, 문제의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서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거법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직접 뽑지도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하는 것입니까?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그런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례대표를 늘려하는가? 그것도 또 근역별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범여권 세력 텃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이런 쪽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남권에서는 그래도 상당수 민주당 지지 세력 이런 득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는 역시 호남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많이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될 것은 명약 관합니다. 이런 선거법에 왜 자유한국당에서 찬성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의원 전체 총 의석수에서 과반수를 득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 법안 이것은 정말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처럼 반대를 하고 또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습 정말 투쟁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아주 강력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아주 얼굴도 예쁘장하고 또 몸이 갸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걸 빠루라고 하죠. 일본말로 빠루라고 하는데 새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잔다르크, 프랑스를 살린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극우라고 표현하면 민주당 당신들은 극자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이런 통쾌한 모습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멋지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력이 강한 대한애국당까지 모두 합세해서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장 법안이 330일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포인트를 잘 맞춰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은 지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정이 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법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도 그래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새누리당에서 갔던 그런 바른미래 일종의 그 정파 8명과 그리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안철수계 8명 이거 사람들이 합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에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김관영 원내대표와
그리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서 당을 내분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패스트 트랙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이후에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야 너희들은 말이야 정말 나쁜 놈이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학규라든지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에서 말을 들어보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간다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손학규는 왜 이렇게 노욕을 부리는 것입니까? 왜 노욕을 부리면서 바른미래당을 그래도 국회의원이 29명이나 있는 국회의원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왜 이토록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말 아주 나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자신들이 좀 굳건하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과 야합을 하고 또 다른 정당과 야합을 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2명, 사개 특위 국회의원 2명을 또 아웃시키고 사보임시키고 그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 전자결제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빠루를 들고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는 이 패스트 트랙이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합의가 된 상태지만 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에서 지정이 돼서 이것이 지정이 될 경우에 바로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지정만은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로 호소한다. 이런 문자라든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살아야 합니다. 아주 악의로서 모든 것을 몰고 가려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총선에서도 제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 만큼 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민국당에 대해서 화이팅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